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스텔라에서 제작한 공식 홍보 영상인데요. 영상의 내용을 보시면 세상에 전쟁이 발발하고 대규모 시위가 열리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많은 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은행에서 현금을 출금을 하려고 해도 은행문이 닫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피난민들은 검문소에서 거액의 돈을 안전하게 운반할 솔루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영상에서는 다행히 스텔라 네트워크로 인해서 간단하게 해외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안전하게 송금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 현금으로 물건을 결제를 할 수 있었고 또 검문소에서도 안전하게 자금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런 문구가 뜹니다. 국경 간 지불은 10억 명 인구에게는 중요한 생명선과 같습니다. 스텔라는 이 결제망을 위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스텔라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뜻인 것 같은데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들으시면은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실제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해외 송금망이나 수수료 문제, 또 송금 시 전송 시간 등은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국가와 인구수를 보면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저도 반평생을 해외에서 살면서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힘들어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외화거래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받아들인 엘사바도르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에 거주하는 노동자들의 또 본국으로 송금 그 양이 국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단 수수료 문제나 송금의 지연 문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70% 이상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엘살바도르만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만 송금이 늦어져도 아기 분유나 기저귀를 못 사는 경우가 정말 허다한데요. 결국 이러다 보니 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다 하더라도 유명 중개 에이전시에게 송금 서비스를 맡긴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국가 간 송금 시스템이 과연 건강하고 발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라 불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스텔라 첫 번째 뉴스로 바로 우크라이나 CBDC 관련 소식을 가져와 봤고요. 그리고 그 뉴스들을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영상의 내용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고 스텔라가 실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지만 스텔라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우크라이나 CBDC 개발 협력 MOU에 사인을 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디넬 딕슨 스텔라 CEO가 함께한 사진이었고요.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오나를 스텔라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토큰화를 시켜서 전자화폐 형태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다수 인프라 시설들이 파괴가 되었고요. 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스텔라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CBDC 개발권은 잠시 멈춰진 게 아닌가 우리들은 한번 예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이죠. 3월 21일 스텔라의 디넬 딕스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스텔라는 CBDC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가끔은 이 관련인들이 전쟁으로 인해 사무실 출근이 힘들어질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고 또 이로 인해서 프로젝트가 늦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도 스텔라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법을 국가와 논의를 하고 있으며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안에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원한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 자금적 지원을 받아왔던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쟁이란 사건 때문에 CBDC 개발권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기존의 금융 인프라가 이런 전쟁이란 사건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새로운 화폐 개혁이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될 포인트는 만약 스텔라가 우크라이나의 CBDC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미래는 동유럽 국가들 또한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듯 합니다. 애초에 스텔라는 우크라이나와 MOU 체결을 할 당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네트워크 확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와 근접되어 있던 여러 국가들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자화폐나 CBDC 관련해서 좀 더 연구를 진지하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움직임은 리플, 스텔라 등등 결제 시스템에 최적화된 암호화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바로 ISO 2002와 스텔라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ISO 2002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가 간의 은행, 증권, 보험 등의 금융기관과 지급결제 관련 IT 업체, 감독기관 등에서 이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통신 메시지를 국제 표준으로 체계한 것인데요. 국가나 지역마다 다양한 기관이 존재하고요. 금융 관련 모든 메시지에 대해서 고유한 코딩 언어를 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전송을 할 때 매우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프로세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현재 ISO 2002라는 국제 표준을 만들고 있고요. 2, 3년 동안 좀 점차적으로 사용의 비중을 좀 늘려나가면서 아마 2022년 올해 말부터 서서히 테스트 사용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스위프트 시스템과 같은 기존의 송금망들과 좀 혼합을 해서 2, 3년 동안은 같이 사용을 하다가 2025년에 ISO 2002 기준으로 전환을 완료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읽어보면요, 수많은 국가 중에서 특히 미국 정부가 이 ISO 2002 채택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고, 연준은 현재 연방준비은행이 2023년 말에 표준을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일부 암호화폐는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채택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위협하고 국제 송금 놀이처럼 보편화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믿는 전문가가 많다고 합니다. 제가 한글 번역기를 지금 사용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글 문장에서는 방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영문을 보면은 threaten이라든지 이렇게 위협하다, 이런 표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ISO 2002의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5가지 디지털 통화가 있고요. 이 스위프트가 이 형식을 채택함에 따라 내년에 적합한 역할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즉 이 ISO 2002 표준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악영향을 받지 않을 암호화폐들이 있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5개로는 리플, 스텔라, XDC, 아이오타, 알고랜드, 일단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이 중 리플과 스텔라 두 암호화폐는 ISO 2002를 준수할 뿐만이 아니고요, ISO 2002 스탠다드 바디의 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리플넷과 스텔라 네트워크가 ISO 2002에 도움을 주고 있고 상호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이 영상에서 얘기하기엔 힘이 들 것 같고요. 어쨌든 스텔라 네트워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기사가 또 나왔다고 해서 스텔라는 앞으로 떡상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엔 무리가 있겠고요. 스텔라 네트워크가 미래에 여기저기 확실히 기술력이 쓰이고 사용되어질 중요 네트워크 중 하나임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좀 최악의 예인데요, 앞으로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무너지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가 바로 스텔라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 말부터 스텔라와 ISO 2002 표준에 대해서도 어떤 업데이트가 뜨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좀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시장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는 약 70개가 넘게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물론 이더리움이 이 전체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쉐어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더리움의 수수료나 스피드를 앞선 좀 다른 암호화폐들이 좀 대거 등장함으로써 이더리움의 쉐어가 조금씩 나뉘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이죠, 그레이스케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투자 펀드를 하나 공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은 이 펀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제외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이 펀드를 구성하는 플랫폼 가중치를 보면 에이다가 가장 높습니다. 25%고요. 그 다음 솔라나, 아발란체, 폴카닷, 폴리곤, 알고랜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텔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놀라운 건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장 마지막에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펀드 상품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것. 정말 쟁쟁한 메이저 알트코인 플랫폼들이 많은데 스텔라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유명한 암호화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스텔라는 아무래도 결제형 화폐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올해 들어서 스텔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이 정식으로 로드맵에 추가가 되었고요. 현재는 초창기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스텔라 방식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면 또 워낙 빠르고 수수료가 또 적게 들기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스텔라 유튜버들 그리고 라이트민트 개발자들은 유튜브 상에서요, 스텔라 기반의 라이트민트 NFT 플랫폼에서 단 1분, 2분 안에 NFT 민팅하기, 이런 영상들도 요즘 많이 올리고 있고요. 실제 민팅 가격도 US 달러로 그냥 1달러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렴한 플랫폼이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스텔라에서 NFT 또 아티스트를 많이 모아서 이벤트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스텔라 NFT는 결국에는 미래는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표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는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일일 거래수를 체크한 표인데, 스텔라가 최근 1, 2년 사이에 하루 600만 이상, 700만 이상의 거래 건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1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인류가 블록체인을 받아들인다면은, 시스템이 또 정립이 되면 결국 빠르고 저렴한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욕구가 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주 당연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2022년 NFT 시장은 정말 걸음마 당기지 않습니까? 개념 정립도 아직 잘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몇 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유저들이 이 스텔라 NFT 플랫폼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레이스케일은 도박적인 펀드 상품은 절대 만들어내지 않는 곳이고요. 왜 이제 걸음마 중인 스텔라의 NFT를 펀드 상품에 넣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텔라 관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